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연금 지킴이 유반장입니다. 유일한 경제TV. 혹자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경제TV는 너무 일반적이니까 유일한 주식TV 뭐 이렇게 바꾸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 하길래 제가 주식은 너무 좀 범위가 한정적인 것 같다 이런 얘기 말씀도 드렸는데, 자 어쨌거나 국민연금 지킴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좀 뽑느라고 고민했는데, 자사주에 오염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사주에 오염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다. 자사주의 마법, 저는 이제 자사주의 횡포라고 거듭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자사주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만간 아주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제가 기사도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유튜브도 이제 올릴 예정인데, 어쨌거나 그 전에는 오늘은 한국 아트라스 BX와 그 지주회사인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간의 합병을 두고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사주 문제, 지배주주가 이사회의 결정으로 상장사에 돈을 투입해 금고에 쟁여둔 자사주가 어떻게 일반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일반 주주의 재산을 빼앗아가는지를 한번 실제 그 숫자와 그 어떤 사례를 통해서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숫자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나 뭐 반대되는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때문에 합병 비율이 왜곡되고, 자사주 때문에 가격이 오염되고, 자사주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일반 주주들, 국민연금을 비롯한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 전에 한국 아트라스 BX가 합병에 오기까지의 큰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그래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2016년도, 15년도인가요? 공개 매수를 대거 했죠. 그래가지고 자진 상장 폐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95% 위로 올리면은 자진 상폐 요건이 됐거든요. 당시 거래소 규정에 따라서. 근데 90%밖에 사지를 못했어요. 자사주를 몽땅 샀는데도 자진 상폐가 안 됐죠. 이미 그때부터 이 아트라스 BX라는 주식은 약간 맛이 갔다. 대주주가 상폐시키려고 한다는 게 아주 노골적으로 표명화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왜곡되죠. 오염되죠. 상폐하려고 그래?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 주식을.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자진 상폐에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참, 이것도 참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이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이제 믿지 못할 일들인데, 자진 상폐 시도가 2016년도에 있었잖아요. 2015년도에 배당 성향이 12%였어요. 약 12%. 그러니까 순이익의 12%를 배당으로 줬어요. 일반 주주, 지배주 다 똑같이. 12% 너무 짠 거 아니야? 물론 짜죠. 글로벌 스탠다드라든가 당시에 우리나라 상장사, 특히 코스피 상장사 전체의 배당 성향에도 못 미칩니다. 배당 성향은 순이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이죠. 뭐 이런 거는 이제 유일한 경제TV 보시는 분들은 다 이제 상식으로 아시는 거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12%였던 배당 성향이 자진 상폐를 실패하니까 어떻게 됐냐? 2016년도 2.2%로 뚝 떨어졌어요. 2017년도 3.5%, 2018년도 3.0, 작년에 2.8. 배당 성향이 2.8%예요. 강성우 PD. 네. 몇 년째? 1년, 2년, 3년, 4년째. 상폐에 실패하니까 배당 성향이 2%, 3%로 떨어졌어요. 뚝! 이 얘기는 뭐예요? 주가 엄청나게 떨어뜨리겠다, 안 올리겠다는 얘기,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죠. 이런 주식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아주 낙후되어 있다는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상장사 또 보기 힘듭니다. 몇 개 안 돼요, 정말. 몇 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의 이 아트레스PX 가격은 대주주가 자진상표 하려고 그래. 그거 안 되니까 배당을 아예 그냥 뭐 비상식적으로 낮춰버려. 주가가 어떻게 돼요? 회사의 본질 가치, 내재 가치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뭘 한다? 갑자기 지주회사랑 사업자회사랑 합병을 한다는 거예요. 자, 물론 그 외에 뭐 이 어떤 그 지금 대표이사 뭐 등등 분들이 어떤 소송을 당하고 있고 그 형제들 그 형제 남매 누이들 간에 어떤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건지는 제가 뭐 굳이 그러니까 이야기가 딴 걸 셀까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격으로 그런데 대한민국 자본시장법은 어떻게 돼 있다? 여기 또 허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오염된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몇 주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자본시장법은 합병을 어떻게 시가제로만 하도록 돼 있잖아요. 제가 이건 몇 번 말씀드렸어요. 유치원도 계산할 수 있다. 그렇게 터무니없는 아주 변질된 오염된 가격인데 그 가격대로 합병하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금융위에서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뭐 조금이라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법에서 그 시가대로만 하지 말고 회사의 본질 가치도 반영해라. 그러면 이런 식의 합병은 제가 볼 때 시도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본질 가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그냥 합병해버리는 겁니다. 유리하게. 자, 가격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합병 비율에 관한 문제. 자, 지금 이제 그 합병 신고서 보면 어떤 얘기를 써놨냐면은 일반 주주들한테만 1.3.35대 1로 3.9대 1로 신주를 주고 한 주당 3.39주로 지배주주나 자사주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겠다.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통의 사례라면은 지배주주도 똑같이 자사주한테도 똑같이 일반 주주 똑같이 3.39대 1 비율로 신주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당 3.39주를 주는 거죠. 그 한국타이어 그룹 그 지주회사 지분을. 그런데 지배주주도 안 준다 그러지 자사주도 안 준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일반 주주들한테 좋은 합병 아니야? 라고 흔히들 생각할 수 있어요. 흔히들. 그런데 제가 그게 왜 허상인 건지 어떤 대단한 그 문제가 있는 건지를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강상구 PD가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텔레비전 모니터까지 저한테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런 그 엄청난 장비를 제공해 주는 강상구 PD와 회사 임직원분들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싹싹 돌아가기도 하죠. 자, 아트라스BX의 이게 또 딴 길로 아는 게 많으니까 딴 길로 세. 옛날에 한국 아트라스BX가 아니었어 이름이. 그냥 아트라스BX였어요. 근데 한국이 들어갔어. 저는 원래 아트라스BX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왜 들어갔냐? 한국 들어가면서 뭘 받아?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거야. 그죠? 지주회사가. 옛날에는 그냥 아트라스BX입니다. BX였어요. 그래도 장사 멀쩡하게 잘했습니다. 한국 들어가도 장사가 뭐 대단히 잘 됐다. 그런 거는 제가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자, 현재 지분율 보겠습니다. 자사주가 60%. 그러니까 상장사 중에서는 거의 1위예요. 자사주 비중이. 최대 주주 30%. 지배주주 30%. 일반 주주 10%. 이렇게 해서 100%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는 뭐냐면 주제가 그거잖아요. 자사주에 오염된 대한민국 자본시장. 극단적인 사례예요. 자사주가 60%인 상장사는 많지 않기에 극단적인 사례인데 자사주가 60%나 10%나 이것이 활용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냐면 자사주는 트레저리 스탁, 그냥 의결권도 없고 그냥 금고에 들어가 있는 생명이 없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은 가장 생명력이 뭐야? 자기 증식이잖아. 근데 자사주는 그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죽은 주식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자사주 어떻게 한다? 소각한다.
소각한다. 우리는 소각하지 않는다. 대체로, 관행적으로, 법적으로. 그래도 문제가 안 되니까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 자사주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문제점은 다음 시간에 이제 기사와 유튜브로 말씀드릴게요. 이 다음에.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합병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내가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배려하는 그 재산을 똑같이 다 보호하고, 존중하는 주비이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의 보호가 잘 되는 이사회에 이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사주를 소각해버려요, 소각. 하고 나서 소각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가격이 껑충 뛰겠죠. 그잖아요. 강 PD, 자사주가 60%야. 근데 이거 소각했어.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 오르죠. 엄청 오르겠지, 엄청. 60%. 네. 60%에 해당하는 것만큼 주가가 오를 거예요. 아마 100% 오를지도 몰라요, 주가는. 왜냐하면 절반 이상을 태우는 거니까. 예. 간단한 얘기잖아.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안 태워. 왜? 주식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주가가 안 오르거든. 예,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유효지분이란 뭐냐면은 자사주를 없애면 어떻게 되냐. 75대 25로 지분이 이렇게 쪼개진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합병 비율은 1대 3.39였고요.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합병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지금 최대주주한테도 신주를 안 주고 자사주주 안 주고 일반 주주한테만 신주를 준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뭐 대단한 선심을 쓴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죠. 자, 전제는 그겁니다. 이 자사주를 60%에 육박하는 이 자사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이 합병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야, 저 자사주를 우리한테 다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욕심이 많은 뭐 지배주 입장에서는 아니야 내가 다 먹을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이 나눠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유효 지분율대로 자사주를 가져가는 게 사실상은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어쨌거나 일방이 가져가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우리 일반 주주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이걸 거예요, 아마. 자사주에 대한 신주를 일반 주주에게만 배정하는 거예요. 자, 자사주에 대한 신주를 일반 주주한테 보겠습니다. 자사주. 신주 발행했죠. 1800만 주. 1대 3.39대 1로 이렇게 일단 신주를 다 발행한 거예요. 이렇게 전체 주주에 대해서. 그런데 이 자사주를 일반 주주인 나는 국민연금은 내가 다 먹었으면 하는 거지. 사실은. 이게 이제 사실은 기본적인 이제 누구나 욕구죠. 욕망이죠. 돈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지분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법에서는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하라, 합병할 때, 분할할 때 자사주를 누가 가져가라라고 규정이 있냐 없냐 없어요. 이사회 마음대로예요. 그 이사회가 자사주에 배정되는 신주, 지주회사 신주, 그러니까 지주회사의 자사주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냥 지주회사 신주로 하겠습니다. 이 지주회사 신주를 최대주가 다 먹어도 돼 라고 결정하면 가는 겁니다. 아니야, 일반 주주가 다 먹어도 돼 해도 돼요. 아니야, 그냥 이거 자사주 다 소각해버릴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법에 규정이 없어요. 이사회 마음대로예요. 자, 보겠습니다. 근데 아주 정말 인심이 아주 그냥 좋은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자사주에 대한 신주를, 그죠? 자사주에 배정된 신주를 1800만 주를 일반 주주한테 다 가는 거예요. 일반 주주한테 이렇게. 그래서 일반 주주 몫이 324만 주에서 2137만 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 324만 주에다가 1810만 주 더하니까 2137만 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주주 몫이 2137만 주가 된 거야. 다 가니까. 이때 합병 비율은 어떻게 되냐? 1대 22.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주를 한 주 가지고 있으면 22주를 받는 거예요. 일반 주주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합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게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한테크 자사주 소각? 이게 뭐지? 이게 뭐냐면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에서 자사주, 예를 들어서 자사주 신주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정하고 나서 소각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그 얘기도 조금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한국 이 테크놀로지그로 지분율을 보면 조현식 조현식 동생이 아버지 거를 사왔잖아요. 그래가지고 43% 1대 주주예요. 그런데 형 조현식 부회장이 19.3% 2대 주주고, 누나 조희원 씨가 10.8% 3대 주주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초 어떤 그림이었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사주에도 주고, 신주를 최대주주에도 주고 일반 주주에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역시 그런 계획이었다고 전해져요. 알려져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상장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는 누구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배주주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생하고 형 사이가 안 좋잖아요. 소송 중이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에 대해서 후견인 지정까지 막 이렇게 제기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버지가 동생한테만 지분을 판 게 문제가 있다라고 형과 누나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사주 신주하고 지주회사가 받는 신주하고 자사주가 받게 될 신주가 지주회사의 자사주를 그대로 간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주식이죠. 합치면 약간 90%가 돼요. 90%. 90%의 배정되는 신주가 그대로 지주회사한테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자사주는 누구 거가 돼요? 당연히 43%로 지분을 들고 있는 동생께 되는 거예요. 동생께. 동생이 장악한 이사회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자사주는. 그러면 형과 누나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사주는 합병은 하되 자사주는 소각하기로 하자 라는 그 형과 동생, 누나와 동생들 간의 모종의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주회사의 자사주는 소각하는 걸로 우리가 거의 잠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자, 중간 얘기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자사주에 대한 신주를 일반 주주한테만 배정했더니 60%의 자사주가 일반 주주한테 갔더니 합병 비율이 3.39대 1에서 22.4로 껑충 뛰는 거예요.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아주 좋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될 리가 없죠. 자, 그럼 또 다른 극단. 자사주가 누구한테가? 최대 주주한테만 가는 거예요. 아주 악덕한 이사회가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에서는. 이래도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신주를 쭉 발행했는데 이 자사주가 누구한테 간다고요? 이 최대 주주한테로 간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두 개 합치니까 약 2,780만 주 되는 거죠. 일반 주주는 그대로 324만 주 가져가게 되는 거고, 신주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최대 주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당 9.76주를 배정받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겠죠? 1,800주, 100만 주 더하기 이제 966만 주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주가 아까 일반 주주한테 다 갔더니 1대 3.39의 비율이 1대 22로 껑충 뛰었잖아요. 소액주주한테 다 갔더니. 똑같이 지배주주한테 자사주가 다 갔더니 어떻게 된다? 비율이 1대 한 10대 1대 10으로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가 누구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연히 달라진다. 그래서 자사주가 공시대로 가면 1대 3.39 비율이 되는 거고, 자사주가 딱 갔더니 일반 주주한테만 다 갔더니 1대 22가 되는 거예요. 비율이, 합병 비율이. 엄청나게 유리해지는 거죠. 엄청나게.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자사주는 법적으로 어느 누구한테 가도 무방하다. 제한이 없다. 그런데 합리적인 건 뭐냐? 똑같이 비율대로 공평하게 가는 거다. 일방이 먹는 건 아무래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불공정한 게임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유효 지분율만큼 공정하게 이 배정하는 거죠. 쭉 보세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신주를 쭉 다 배정을 해. 3,100만 주 전체. 자, 근데 이 자사주를 어떻게 간다? 공정하게. 어떻게? 3대 1의 비율로. 그래서 이게 75가 되는 거고, 이게 2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한택 주소가, 한테크 자사 주소가.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한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돼 있는 거야, 원래. 어차피. 근데 일반 주주. 일반 주주 뭐요? 아니, 일반 주주로 표기, 요거랑 맥락이 다른 거죠? 일반 주주는 그대로 이제 779주가 있는 거야. 네. 유효한 지분율만큼 배분했을 경우에, 보세요. 원래는 95만 주야, 현재. 근데 이게 이 한 주당 3.39주를 받잖아. 324만 주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자사주를 지분율만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유효 지분율만큼 배분하는 거. 받는데 받으면 779만 주가 되는 거고. 그게 그대로 한테크 자사주 소각으로 됐길래. 아니, 그러니까 한테크 자사주 소각은 뭐냐면 요게 소각되는 거지, 요게. 한테크 자사주는 뭐냐면 소각이 돼서 빵이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테크는 이것들이 다 자사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오케이? 걔네 둘을 소각해서 일반 주주 것만 남았다. 그렇죠. 왜냐면은 한테크는 궁극적으로 자사주를 배정받든 안 받든 소각하도록 나름 잠정적인 합의가 돼 있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이 자사주를 최대 주주가 지금 이제 2,324만 주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유효 지분율만 배분했을 때. 근데 이 자사주를 지주회사가 그대로 자사주를 끼고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동생이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동생이 장악한 이사회가. 그렇죠. 조현범 대표가. 그래서 형과 누나가 이거는 소각하자라는 거를 합의해주고 전반적인 합병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업계의 지금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저한테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비율이 올라가겠죠. 1대 8로. 1대 8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적정하게 배분했을 때의 합병 비율은 1대 8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보다 훨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나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냐면, 자, 강 PD가 한번 보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림하고 숫자가 똑같은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공시 합병 방식은 이거예요. 자, 자사주한테도 신주 발행 안 해. 신주 발행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얘기야. 지주회사가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 자사주는 신주 발행 안 한다고 공시했어요. 최대 주주도 발행 안 한대, 신주를. 일반 주주만 한 주당 3.39주를 준대.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합병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324만 주만 새로 발행되는 거예요, 지금. 신주가. 아트라스 BX가 사라지면서 지주회사로 합쳐지면서 발행되는 신주는 324만 주예요. 공시된 내용이에요. 자사주한테도 신주 발행 안 하고 최대주주한테 신주 발행 안 해. 그런데 우리는 이거가 야, 이렇게 일반주들을 배려했어? 라고 지금 막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이게. 그죠? 얼핏. 지배주주한테 신주 배령 안 해?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자, 이게 어떤 거하고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남아있는 게 뭐예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324만 158주가 있죠. 이게 이제 엑셀로 이제 합병 비율 적용해가지고 신주 발행 주식수 구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공시대로 나온 거예요. 네, 3위자 공기로. 네, 자. 그런데 자사주를 최대 주주한테만 일방적으로 몰아줬을 때 합병 비율 어때요? 똑같이 나오잖아, 똑같이.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의 공시된 합병 방식은 뭐냐? 뭐하고 똑같다? 자사주를 누구한테 몰아준 거와 똑같다. 최대 주주.
똑같이 최대주주에게만 자사주 신주를 배정한 거하고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숫자가. 단 이거가 있어요. 자사주의 소각, 지주회사의 자사주 소각.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그 현재의 그 동생과 형, 누나들 간의 지분 구도를 봤을 때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절차다. 자, 이걸 감안했을 때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의 합병, 공시된 합병 방식은 뭐냐? 자사주 안 주죠. 최대주주한테도 신주 안 주죠. 일반 주주한테만 신주 준다. 이 방식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사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사주가. 이 방식이 뭐냐? 최대주주에게만 자사주를 배정한 것과 똑같다라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효과가 그대로. 이렇게 지금 자사주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사주가. 그러니까 상장사가 상장사 산 돈으로 자사주를 60%나 사가지고 금고에 막 쟁여뒀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그거를 없애지 않고 소화하지 않고 이 얘기는 뭐야? 그거를 소각해서 시가를 그대로 자사주 매입한 만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합병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다? 자사주가 고스란히 지배주주한테가 가는, 지배주한테 쏠리는 그런 효과를 실질적으로 나타나더라. 실질적으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합병을 하면서 일반 주주한테만 신주를 주는, 그 다음에 지배주주, 자사주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그냥 이런 물리적인 합병, 그냥 보기에는 약간 일반 주주를 배려한 듯한 그런 합병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 자사주가 최대주주에게 몽땅 쏠리는 그런 효과를 발생한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합병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막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합병에서 상장사들은 돈을 벌어요 안 벌어요? 합병 과정에서. 두 상장사는 돈을 벌어요 안 벌어요? 합병하는데. 이거는 돈을 벌고 안 버는 게임이 아니야 이건. 이거는 손익거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주주간 거래, 상장사와 주주간 거래, 자본거래. 그냥 비율만 바뀌는 거고 신주만 발행하고 뭐만 없어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비율이다. 신주를 누가 더 많은 비율로 갖느냐 이런 게임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금 공시된 거는 뭐냐? 일반 주주들이 신주를 딱 324만 주 받게 되는 건데 이거는 다름 아닌 뭐냐? 자사주 60%가 어디한테 간다? 예, 지배주한테 가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엑셀표로 지금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엑셀표로. 정말로. 자, 보세요. 저는 이런 자본시장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사주가 일반 주주에게 몽땅 배정돼가지고 한 주당 3.39주를 받아야 되는 공시, 현실에서 아니야, 너무 적어. 22주를 받을래. 이런 세상으로 가기를 바라지 않아요. 어떻게? 유효한 지분율만큼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자사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사주는 어떻게 해야 돼? 소각하거나 아니면 합병이나 인적분할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배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합병이든 분할이든 이게 진행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효 지분율만큼 75대 25로 유효 지분율, 다시 말해서 유효 지분율 보겠습니다. 75대 25. 자사주를 뺀 유효 지분율은 75대 25예요. 75대 25로 합병이 됐을 때 일반 주주들의 몫은 한 주당 어떻게 된다? 비율만으로 한 주당 8.8주를 받는 게 그나마 합리적인 자본시장이다 라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가격의 문제까지 더해지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거나 비율에 가격이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아트라스 BX의 합병 비율은 1대 3.39가 아니라
60%의 자사주를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에게 공정하게 배분하고 나서 합병했을 때는 합병 비율이 어떻게 된다? 일반 주주한테는 1대 8주의 비율로 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안 된 데는 뭐 법의 흔결도 있고 그 거버넌스, 지금 이제 그 지배주주 간의 그런 어떤 그 이해관계, 그 이해다툼, 이런 것도 물론 영향을 미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까 그 지주회사의 자사주 소각이 사실상 그 형 동생들 사이에서, 누나 동생들 사이에서 합의된 상태로 합병이 이제 진행되고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사주가 신주가 배정되지 않는, 사실상 자사주가 그러니까 소각된 상태에서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된 상태에서 합병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문제 제기는 이런 거죠. 저는 이런 상식적인 문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사주가 60%를 취득했어요. 어떤 그 이유에서든지 자사주를 60% 취득했어. 그럼 이 자사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100주를 발행했는데 60주를 회사가 다 그냥 넣어놓고 태우지도 않고 그냥 몇 년간 끌고 가요. 배당도 안 줘요. 이때 시가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그때의 시장 가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건.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고 뭐 신속 정확하지도 않다. 그때의 시장 가격은. 그런데 그런 시장 가격대로 합병을 하도록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자본시장이고, 그런 방치하도록 법과 제도를 아직도 여전히 손 안 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회 정부 관료들이시다라는 거죠. 지금 합병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승인되는 거는 뭐냐? 이렇게 오염된, 그죠? 60% 자사주가 몇 년째 방치된 채로 회사 금고에 쌓인 채로 그 시장 가격을 억누르고 있는 이 상태로 합병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를 우리 금감원, 바로 옆에 있는 금감원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합병비율 공식계산법을, 자본시장법을 바꾸지 않는 금융위는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것이냐. 이런 것도 제가 문제 제기해 드립니다. 자, 자본시장을 참 이렇게 멍들게 하는, 그 아주 전 세계적으로 낙후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룰과 제도가 많지만, 그래서 국민연금이 탈탈 털리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오늘은 특히 그 중에 하나, 자사주의 문제. 대한민국의 상장사들은 자사주를 사서 태우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왜? 태우지 않아도 되고, 또 자사주 가지고 처분하죠. 예? 처분을 하죠. 예.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처분을 하고, 어쩌다 필요하면. 두고두고 쌓여있다가 뭐 하냐? 지배주주들이 합병 분할할 때 써먹는다. 이런 거예요. 지배주주들이 합병 분할한다. 야, 이거 뭐, 그러면 회사가 돈을 벌고 안 벌고 회사가 손해야 이익이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합병 비율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본거래는 중요한데, 특히 이 자본거래에 있어서 비율이나 이런 가격은 매우 중요한데, 그게 다 일반주주, 지배주주 계좌와 직결된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손 놓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합병은 무슨 거래예요? 주주 간의 이해상충 거래가 발생하는 자본거래다. 이해상충이 첨예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쌍방대리의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근데 지금 예를 들었으니까, 아트라스 BX 합병은 누가 진두지휘한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이사회, 그 위에 있는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양쪽을 다 대리해서, 하나가 양쪽을 다 대리해서 진행하는 아주 불공정한 합병이다. 이런 합병은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합병은 일어날 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